앞서 글 작성을 마치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렌더링해주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값만 넘겨줄 때는 이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write 함수 앞에서 렌더를 해주기 이전에 값을 저장하는 것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myApp이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 writing이라는 저장될 수 있는 JSON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JSON 파일 안에 글 내용들을 저장해 볼 텐데요. 이 안에 우선 빈 리스트를 넣어주고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index.js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는 writing.json 파일 안에 글 내용이 저장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메인 페이지를 그냥 get 요청으로 보내주었을 때 파일 send라는 것을 보내주었는데요. 이와 같이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모듈을 임포트 해준 다음에 JSON 파일을 불러와서 그 이후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import fs라는 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이 모듈도 이렇게 불러와 준 다음에 밑에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안에 있는 writing.json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 path라는 변수를 적어주시고 path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dir name 그리고 데이터 그 안에 writing.jso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 path라는 모듈에서 join이라는 거는 이 뒤에 나오는 경로들을 합쳐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dir name은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dir name이 위치하는 이 파일의 폴더 경로를 나타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myApp이라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path join 함수로 인해서 myApp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writing.json 파일 이 경로를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준 다음에 우선 이 데이터는 키스트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이 writing 파일을 먼저 열어주게 됩니다. 파일 데이터 안에 fs 모듈을 이용해서 read 파일 싱크를 이용해 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정해줬던 파일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단순히 read 파일을 사용한 게 아니고 read 파일 싱크를 사용했다는 것은 Node.js 자체가 비동기이기 때문인데요. 강의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Node.js는 오래 걸리는 작업을 뒤로 미루고 먼저 끝나는 작업을 먼저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파일을 읽어오는 작업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작업을 단순히 비동기적인 read 파일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파일의 데이터 값이 먼저 불러와지기 전에 뒤에 작업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read 파일 싱크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읽어오는 작업을 마친 이후에 그 다음 동작이 실행되게끔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파일 패스를 통해서 writing.json 파일인 파일 데이터 값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입력해 주시고 파일 데이터를 입력해서 서버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리프레시 이후에 write로 접속을 해주시고 test1이라는 내용을 넣어주고 날짜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글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버퍼 데이터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버퍼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파일 형태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의 원시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 데이터 자체를 JSON으로 파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writings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JSON parse 이렇게 입력해서 파일 데이터를 입력해 준 다음에 이 writings도 콘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write 페이지로 접속을 한 다음에 테스트 2번을 입력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파일을 읽어올 때는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 버퍼라는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되었는데 JSON으로 이 데이터를 파싱해 주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writing.json 안에 그냥 빈 리스트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파일을 읽게 되고 파일을 변환해 주었으면 이제 이곳에 우리가 리퀘스트로 받아온 데이터를 넣어 줘야 하는데요. 우선 콘솔을 지우고 이 아래 리퀘스트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푸시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writings라는 빈 배열에 푸시를 이용해서 넣어줄 때도 글 하나당 하나의 객체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키에 우리가 받아온 타이틀 값을 넣어주고 컨텐츠라는 키에 또 우리가 받아온 컨텐츠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date라는 값에는 date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 과정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을 변환시킨 다음에 그 안에 값을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서버 안에서 동작을 수행했던 것이고 다시 이 외부에 있는 파일에 저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fs 모듈을 이용해서 write file sync를 이용해 줍니다. 싱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원래 앞서 정해주었던 파일 패스를 넣어주고 이 값들도 파일에 저장할 때는 다시 버퍼 형태로 저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writ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고요. 노드몬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 이후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글 작성 완료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값들이 제대로 넘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데이터 안에 writings.json을 보면 이렇게 객체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글 내용을 몇 개 더 추가해 보기 위해서 이 글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write 페이지로 이동하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나타내는 base.html로 들어가서 글 작성 버튼의 a 태그 주소를 write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요. 글 작성이란 버튼 눌러서 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번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3개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제 writing.json에 들어오면 3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글 목록들이 보이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if else 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변수를 리스트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작성된 글이 아직 없기 때문에 else 문을 타고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js 파일로 와서 get 요청을 수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write post에서 사용한 것처럼 fs 모듈을 이용해서 값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데이터란 변수에 똑같이 fs 모듈에 with file sync를 넣어주시고 앞에서 지정해 주었던 파일 패스를 넣어줍니다. 앞에 변수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은 우선 버퍼 데이터였기 때문에 JSON parse를 이용해서 값을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한번 콘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3가지 객체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일단 writing 자체는 하나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순회 가능한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메인의 하나의 리스트로 넘겨줄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서 리스트라는 변수명으로 이 값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중괄호를 열어서 리스트라는 변수 안에 writings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란 이름으로 writings라는 변수를 넘겨주게 되면 이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출력해 줄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if문 자체는 우선 리스트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즉,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변수 자체를 출력해 보아서 이렇게 3개의 객체가 바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는 순회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for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문을 이용할 때는 if문과 같이 라고 시작을 해주시고 순회를 할 객체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writing이라고 하고 in list 이렇게 하면 리스트라는 객체 안에 writing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포문도 블럭 단위의 태그이기 때문에 end for로 꼭 닫아 주어야 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우선 p 태그를 이용해서 이 writing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이 writing이라는 변수가 리스트 객체를 순회하면서 값을 하나씩 찍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writing 안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우선 이 안에 타이틀을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 점하고 타이틀을 입력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제목들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데이트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형식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를 열어주시고 줄을 나타내는 tr 태그를 입력하고 먼저 테이블 헤드를 정해줍니다. 처음에 글 제목, 글 내용, 글 날짜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이제 이 밑에 줄에서 이 각각의 값들을 순회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첫 번째 글 제목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 태그에 글 날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장해 보면 이런 테이블을 원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반복돼야 할 부분은 이 헤더 부분이 아니고 이 본문 tr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r 내용을 포문 안에 넣어주시고요. 테이블도 포문 밖으로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안의 내용은 순회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선 값을 수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 변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 태그는 지워주시고요. 저장을 하게 돼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순회하면서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주면 메인 페이지 안에 글 내용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줄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